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일구입니다. 제2의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일이 내년 3월 13일 수요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엄지민 기자와 함께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 기자, 동시조합장 선거. 조합장을 선거로 뽑는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각 농협마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닌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농협은 지난 1988년부터 조합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됐는데요. 각 조합별로 치렀던 선거가 불법 선거, 또 혼탁 선거로 얼룩지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지난 2005년도에는 아예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고요. 또 지난 2015년도에는 농협과 수협, 또 산림조합이 동시에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네, 이런 변천사가 있었군요. 네. 동시조합장 선거다. 결국 이게 다 불법 선거 때문에 생겨난 제도군요. 그럼 동시조합장 선거 효과는 좀 봤습니까? 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선관위의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와 또 농협의 자체 자정 노력 덕에 불법 부정행위가 상당 부분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만 후보자 매수와 금품 수수, 또 흑색 선전 등의 불법 선거를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선거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로 1,100건이 입건됐고요. 그중에 기소가 688건, 구속 6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직전 조합장 선거에 비해서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인데요. 동시 조합장 선거가 투명하고 또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확립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절반 이상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 보입니다. 흔히 조합장을 지역경제의 장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합장이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조합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렇게 중요한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 깨끗하게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엔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선거를 근절하려면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이 전제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합장 선거에서 가능한 선거운동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후보자들은 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을 활용해서 자신의 정책과 의견을 선거인들에게 알릴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요. 또 어깨띠와 조끼, 점퍼 같은 위옷, 또 소품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 때처럼 유세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까? 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유세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가능한데요. 다만 다수가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또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이때 명함의 크기는 길이 9cm, 너비 5cm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또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병원과 종교시설, 극장 내부나 농축협 사무소의 건물 안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명함의 규격까지 제한할 정도로 아주 선거법이 엄하군요. 네. 그렇다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합니까? 네, 전화를 이용해서 선거인과 직접 통화를 하거나 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네. 이때 음성 메시지나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 음성 통화가 아닌 화상 통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해당 농축협이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고요. 이메일 등 전자우편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전자우편을 보낼 때는 동영상도 함께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그러면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까? 네, 후보자의 가족과 지지자, 또 지지단체 등의 선거운동은 아주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선거철만 되면
사전 선거운동이다 아니다 해서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입니다. 이번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은 2019년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13일간입니다. 네, 내년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이다. 물론 이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흔히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까지 선거운동에 포함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선거운동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잘잘못을 따져봤다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지금 조합장 후보자분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떻게 괜찮나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예. 두 집 이상을 방문하면 호별 방문죄가 성립이 됩니다. 아, 참. 안개 싫어보네, 이거. 아니 근데 지금 이 선거인이 부재 중이셔가지고 집 안에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호별 방문이 되는 거예요. 선거인이 부재 중이라도 예. 방문한 것 자체가 호별 방문으로 봅니다. 그래서 두 집 이상을 그런 식으로 방문할 때는 호별 방문죄로 위반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어디 나가세요? 웬일이에요? 아, 예, 예. 제가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이번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잘할 수 있겠어? 아, 이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이번에도 집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집 앞이니까 이건 길 위인 거잖아요. 예, 좀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 집 안이 아니래도 대문 밖에서 이야기한다든가 뭐 할 때는 그것도 방문한 것으로 감지되니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집 안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아유, 형님! 형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축사를 찾아가는데요? 여기도 집이 아니니까 어떻게 괜찮은 건가요? 축사도 호별 방문에 해당됩니다. 아. 예, 그래서 네. 후보자가 조합원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라든가 그다음에 공인중개소 이런 데도 찾아가는 것도 호별 방문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드셔보세요, 이거. 아니 뭔 이런 걸 다 가지고 그래? 아유. 자네 이번에 조합장 선거 나갔잖아. 아니 그럼 이런 거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뭐 서로 나눠 먹고 그러는 거지. 뭐 이게 무슨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자네한테 괜히 적을까 봐 그러는 거지. 아이, 괜찮아요, 형님, 이거. 그래 고마워. 아, 예, 예. 아니, 다름이 아니고. 알다시피 제가 이번에 글쎄, 그래 알잖아. 이 계란 10,000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건 괜찮을까요? 네, 아무리 10,000원이고 좀 소액이라도 이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계란 2판을 조합원 2명에게 주었다가 위반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 후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콩기름을 제공받아 35만 원의 과태료를 문 사례도 있습니다. 잠깐만. 7,000원짜리가 얼마가 됐다고요? 35만 원. 실제로 밥 한 끼를 얻어먹고도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문 사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자네 동생 조합장 후보 나온다면서? 그러게. 아니 서울에서 대학교 나온 그 동생 맞아? 똑똑하긴 하지. 서울대 대학원 졸업했으니까. 아들이 그러는데 뭐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자 과정? 거기는 들어가기가 쉽다고 그러던데. 뭔 소리요. 여기 서울대 수료 보이지? 그러네. 우리 아들이 모르고 한 소린가 봐. 그 상대 후보로 나온 사람이 아이고 평이 아주 좋던데?
그게 다 돈 때문이요. 상대 후보로 나오더니가 돈 쓰다 절단 났다는 소리 못 들었어? 어젯밤에 그 압수수색인가 뭔가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대. 상대방에 대해서 저렇게 막 얘기를 해도 되나요? 사실이 아니고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니 근데 또 궁금한 게 지금 그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인 건데 이거랑 좀 다른 거잖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반입니다. 뭔가 이 허위 사실을 얘기한다든지 비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대방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를 위한 허위 사실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조합장 선거 누구 뽑아요, 언니? 일본의 사람 됨됨이가 괜찮고 좋아 보이던데 인물도 잘생겼고. 아유, 인물이 잘생긴 뭐예요. 바람기 있다고 소문도 나고 집안도 좀 안 좋고. 에? 집안이 왜? 그 후보자 아버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못된 짓 많이 했나 영 소문이 안 좋아요, 언니. 그래도 그건 아버지 얘기고 본인이 괜찮으면 된 거 아닐까? 그게 아니죠, 언니. 응?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그 아버지 그 피인데. 아 역시 동네 미용실에서는 꼭 있을 법한 이야기거든요. 저 이용사는 네. 두 가지 점에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뭐 그냥 미용실 손님 딱 한 명한테만 실제로 예. 미용실에서 예. 손님 한 명에게 후보자를 비방하는 말을 해서 판결받은 사례가 2008년 부산 고등법원에서 있었고요. 두 번째 잘못은 예. 후보자의 사망한 직계 존속 등 가족에 대한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도 판결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정말 비방이나 허위 사실 없는 이 정정당당한 조합장 선거가 됐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합장 후보 노은현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파이팅입니다. 아니 지금 이 후보자가 명함을 시장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거든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으로 홍보하는 거 괜찮나요? 이것은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호소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잠깐만. 저 배달 갔다 오시는 거예요? 네, 지금 또 나가봐야 돼. 아, 그래. 그 배달할 때가 음식 위에다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얹어주시고, 가정에 우체함 있잖아요. 여기 한 장씩 좀 이렇게 뽑아주세요. 만약에 내가 저 조합장 당선되면 지금 월급의 거 2배, 3배, 3배 해드릴게. 잘 부탁해요. 어머머머 잠깐. 아니 지금 좀 약간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배달 음식 위에 이 명함을 놓는 것, 아파트 우편함에 명함을 배부하는 거, 이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고. 네,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살짝 투입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렇군요. 내가 당선이 됐을 때 월급의 3배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약속한 것도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금전이 확실하게 오고 가고 이게 아닌데도요? 의사 표시를 하는 것도 안 된다 이거죠. 진짜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신고를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받으면 과태료가 있고 또 이걸 목격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는다는 거 정말 꼭 기억했다가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아유, 정말.
봉투 줘봐. 얼마 해야지? 한 10만 원 해야지. 지난번에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도 10만 원 하지 않았나? 이분? 아, 그렇긴 한데 선거 때라 이거. 이 양반이 조합원이거든. 아유, 나중에 혹시 문제 되면 우리 받은 만큼 한 거라 그러는데. 그렇긴 해. 10만 원 받고 5만 원 하기도 그렇고. 아이, 그럼. 경조사에 얼마를 내느냐 이것도 굉장히 신경 쓰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어떻게 정상 참작이 되나요? 이 사례도 실제로 있었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2010년에 광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요. 결론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후보자라고 해가지고 경조사를 다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공직선거법은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공직선거. 예, 공직선거법은. 그러나 이 조합장 선거는 일부분 허용이 됩니다. 즉 민법 777조에서 이야기하는 친족의 범위 내에서는 관원상제나 경조사는 다 허용됩니다. 그러나 친족이 아닌 네. 이런 일반 조합원들에게는 관원상제 의식에만 5만 원 이내로 축 부의금이 가능합니다. 자, 앉아. 아이고, 오랜만이다. 반갑다. 아유, 오랜만이다. 야, 어떻게 지냈어? 아, 야, 뭐 그래 지냈지 뭐. 아, 야, 너 이번에 그 동창회장 됐잖아. 다음 주 우리 동창회 체육대회 하는데, 야, 참여금 좀 내. 나도 되고 싶지. 근데 조합자 선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작년에 그 동창회장 태범이 알지? 걔도 작년에 우리 동창 체육대회에 50만 원 냈어. 아, 막말로 태범이보단 네가 훨씬 돈 많은데 안 내면은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태범이가 50만 원을 장난했으면 뭐 나도 50만 원 낼까? 또 조합장 나가잖아. 어? 그래도 100만 원 떼주지 않겠어? 아, 그래야 애들이 널 뽑지. 그래 뭐 내가 이번에 신임 동창회장이니까 잠깐만. 자, 찬조금 100만 원. 예. 어머머, 돈. 아니 지금 동창회 찬조금 이런 것도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되죠. 예. 그래서 동창회를 비롯한 종친회, 향후회, 친목단체 및 사회단체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또는 운영 관리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 내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은 네. 이 경우 종전의 관리에도 어긋나고 그렇죠. 게다가 찬조금이라는 것이 그 회비하고 성질이 아주 틀립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것은 절대로 안 되고요. 결론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네. 회비 외에는 일체의 기부는 금지 됩니다. 그 이제 이 사람도 찬조금을 요구를 했잖아요. 요구하는 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구해도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주는 것도 받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없는 아주 깨끗한 선거. 정정당당한 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 함께 만들어요. 2019년 3월 13일에는 전국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공직선거를 관리하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조합장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합장 선거를 대비한 예방 단속 체제를 구축하고 선제적인 예방 활동과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돈으로 표를 얻으려는 미수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강력히 대처할 것입니다. 입후 부의정자와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지연, 학연이나 개인적인 친분 등으로 오래된 관행에 사로잡혀 타락 혼탁 선거를 조장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분명한 잘못임에도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을 관용이나 미덕으로 여겨서도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조직적인 금품 제고 행위 신고자에게는 공직선거에 버금가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은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를 적극 적용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합장 선거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번영하는 조합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입법 예정자와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